방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싸한 기운을 느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대화하는 상대에 따라 마치 가면을 갈아 끼우듯 성격이 변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요? 그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직감을 믿는 법을 배우며 자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느낌을 무시하는 법을 먼저 배웠죠. 남들에게는 평범한 어린 시절이었겠지만 당신에게는 매일이 치열한 생존 훈련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때때로 스스로를 외계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묘한 능력들을 갖게 된 겁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게임을 남들과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당신이 가졌을 법한 4가지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저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대로 사용법만 안다면 이건 사실 숨겨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할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선정된 구독자 한 분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니 본인이 주인공인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입니다. 자, 당신이 5살 때라고 상상해 보세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오늘이 좋은 날인지 아니면 폭풍전야 같은 날인지 즉시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릇 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크거나 집안에 흐르는 정막이 무겁거나 혹은 부모님의 어깨 각도가 조금 경직되어 보일 뿐인데 말이죠. 당신은 원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탐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눈치를 보지 못하면 아무 이유 없이 혼나거나 무시당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기분, 그리고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읽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상대방의 숨소리, 찰나의 눈빛,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톤까지 말이죠. 이게 바로 독심술사의 자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미세한 신호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너머를 봅니다. 좋은 점은요, 방 저편에 있는 거짓말쟁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짜로 위하는 척 하는지 가짜 사랑이 다가오기도 전에 그 불길함을 감지하죠. 당신은 남들이 못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압니다. 하지만 힘든 점도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단 1초도 쉬지 못한다는 거죠.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감시합니다. 마치 토스트를 굽기만 해도 울려대는 예민한 화재 경보기처럼요. 파티에 가도 5분 안에 누가 화가 났고 누가 슬픈지, 누가 연기 중이며 누가 문제를 일으킬지 다 파악해버립니다. 남들은 즐겁게 놀고 있는데 당신은 왜 나만 이런 걸 다 눈치챌까 하며 지쳐버리죠. 그건 당신이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다는 교훈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당신은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셈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줄게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그 능력이 사실 남들이 당신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미 거짓말의 고수인 부모 밑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설픈 거짓말쟁이나 조종자들은 당신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법을 당신은 글자도 떼기 전부터 익혔으니까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얻어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카멜레온 변신술사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만약 이 질문에 망설였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을 바꾸는데 천재가 됩니다. 가짜라서가 아니라 진짜 나로 있는 게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죠. 부모님 앞에서는 그저 조용하고 완벽하며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작은 아이여야 했습니다. 떼를 쓰지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았죠. 울음소리가 크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알기에 소리 죽여 우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주는데 선수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들어주는 사람, 낯선 이들 앞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 마치 옷을 갈아입듯 얼굴을 바꿨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능력이 너무 완벽해진 나머지 정작 당신 자신조차 진짜 내 얼굴이 뭔지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잘 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보여준 모습, 즉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좋아할 법한 모습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 지치는 일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진짜 내 모습을 좋아해 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연기하는 이 모습만 좋아하는 걸까? 물론 여기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습니다. 면접장, 첫 데이트, 가족 모임, 낯선 파티 등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당신이 그곳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건 아주 희귀한 능력입니다.
당신은 생각하기도 전에 상대에게 맞추고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부분도 있죠. 가끔 거울을 볼 때 마치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맞춰주느라 정작 자신을 챙기는 건 잊었으니까요. 꼭 들어주세요. 진짜 당신의 모습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연기를 멈추고 눈치 보는 걸 그만두고 위축되지 않은 본래의 당신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는 당신의 감정과 생각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연기를 멈췄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겁이 나겠죠. 진짜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진짜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당신의 인생에 남겨둘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멈추지 않는 기계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죄책감 없이 푹 쉬어보셨나요?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 편히 있어 본 게 언제냐는 말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그게 바로 이 특성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아이들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일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실패는 곧 재앙이었으니까요. 실패는 실망을 넘어 위험한 일이었고, 휴식은 게으름이었으며, 도움을 청하는 건 나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몸이 아프고 모든 세포가 멈추라고 소리칠 때조차 자신을 채찍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압박감을 견뎌내는 강한 사람이 되었죠.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부러워하며 강하다고 칭찬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원해서가 아니라 멈추는 법을 몰라서 계속 달리는 중인 겁니다. 이 능력 덕분에 당신은 누구보다 뛰어난 성과를 낼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져도 패닉에 빠지지 않죠. 이미 더 지옥 같은 상황도 버텨냈으니까요. 혼란 속에서도 당신은 남들보다 3발 앞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하지만 대가는 큽니다. 당신은 쉴 줄도 즐길 줄도 모릅니다. 늘 다음 할 일, 다음 목표, 내가 증명해야 할 것들에 매몰되어 있죠.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멈추면 사람들이 내 실체를 보고 실망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들통나서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죠.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두려움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도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휴식은 나약함이 아니라 재충전입니다. 즐거움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평생을 달려왔으니 이제는 잠깐 앉아도 됩니다. 숨을 고르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은 채 그저 존재해도 괜찮습니다. 살아남는 것과 진짜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 둘 다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닫혀버린 감정 금고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짊어지기 무거운 짐일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슬플 때는 예민 떨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고, 화를 내면 버릇없다고 혼났으며, 신이 나면 좀 진정하라는 억압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지 못했고, 그저 부모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골칫거리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고 자물쇠를 채워 없는 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상처를 줘도 화를 내는 대신 내가 잘못했나 생각하고, 누군가 사랑을 줘도 기뻐하기보다 언제 떠날까 불안해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축하하기보다 다음에 닥칠 불행을 대비하죠. 당신은 대가 없는 호의를 믿지 못합니다. 사랑에는 늘 조건이 붙었고 칭찬 뒤에는 요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는 처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무거운 금고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고통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죠.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정신 못 차릴 때 당신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끔은 자신의 삶을 영화 보듯 무덤덤하게 관찰하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진짜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시끄러운 감정, 앞뒤가 맞지 않는 감정까지도 전부 소중합니다. 이유 없이 슬퍼해도 되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화를 내도 됩니다. 당신의 감정이 과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조차 감당하지 못해 당신의 감정을 두려워했던 것뿐입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해결해야 할 숙제도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릇이 너무 작은 사람 밑에서 자랐을 뿐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아이들이 갖게 되는 4가지 특별한 특성입니다. 하나, 독심술사. 남들이 놓치는 걸 보지만 뇌가 쉬지 못합니다. 둘, 카멜레온. 어디든 적응하지만 진짜 나를 잊곤 합니다. 셋, 멈추지 않는 기계. 성과는 최고지만 쉴 줄 모릅니다. 넷, 감정 금고. 위기에 강하지만 내 감정과는 소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특성들은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고 당신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죠. 당신은 이 능력들을 원해서 가진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어른이고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능력들을 어떻게 쓸지는 이제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 자신을 소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특별한 능력들을 조절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망가지거나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상황을 버텨내고 남들이 평생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통찰력을 얻은 생존자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맹신할 때 진실을 꿰뚫어 보고 남들이 얼어붙을 때 적응하며 남들이 포기할 때 이겨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평온을 유지하는 그 힘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아주 아프게 얻어낸 진짜 강한 말이죠. 그러니 누군가 당신이 너무 과하다거나 부족하다고 말할 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이겨냈는지 잊지 마세요. 여전히 이곳에 서서 싸우고 있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보여주세요. 오늘의 인사는 윌 시프트님께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